엑셀의 유용한 기능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팁! 이번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목록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활용 방법까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이에요. 함께 볼까요? 자,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열었어요. 자, 엑셀이 땡큐한 때는 여러분 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분기별 매출 내역 이걸 작성하는데 이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1,4분기 이렇게 쓰고 옆으로 핸들링 하니까 자동으로 2,4, 3,4, 4,4분기가 나와서 너무너무 업무 시간이 단축돼서 좋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날짜를 입력하는데요. 21년 8월 25일 이렇게 입력하고 9월 10일까지 끌어야 되는데 정말 날짜가 1 단위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서 업무 문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단축됐었어요. 이런 분들. 그죠? 정말 이 엑셀의 채우기 기능은 매우 편리한 기능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욕심을 내게 된 거죠. 어떤 욕심이요? 나도 업무에 바로 고객 등급을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매기더라 이겁니다. 어떻게요? 새로 그 고객이 신규 고객이면 U라는 등급을 주다가요. 이 고객이 6개월 이내에 물건을 한 건이라도 구매를 하면은 패밀리 등급이 되고요. 그 다음은 베스트 등급, 그 다음 탑, 그 다음 VIP, 그 다음 VVIP 이런 고객 등급 체계를 우리 회사는 갖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고객 등급을 차례대로 정렬을 하려고 하면 야속하게도 엑셀이 알파벳 순서로 정렬을 하더라 이겁니다. 베스트가 먼저 나와요 막. 그래서 저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객 등급별로 우리 회사만의 로직으로 뉴, 패밀리, 베스트, 탑, VIP, VVIP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거 바로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그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메뉴를 보시면 엑셀의 모든 자질구레한 기능은 어디 들어있다? 파일의 옵션 메뉴에 들어있습니다. 옵션 메뉴가 안 보이면 더보기를 누르면 보여요. 옵션. 자, 파일의 옵션 메뉴 누르면요. 버전이 2013, 2016, 2019 다 똑같아요. 쭉 내려가면은 고급이라는 카테고리 보이실 겁니다. 고급을 누르면은요. 메뉴가 상당히 많아요.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 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쭉쭉쭉 내려갑니다. 자, 드디어 일반이 나왔네요. 일반에 보시면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어떻습니까? 와, 1,4분기가 나왔던 게 바로 여기 비밀이 있었구나. 맞아요. 이 목록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이 처음 내용 쓰고 아래로 핸들링 또는 옆으로 핸들링하면 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네, 여러분 여기 추가 일단 보이죠? 새 목록 나오지 않나요? 자, 그럼 목록 항목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맨 처음엔 New예요. New, 쉼표. 그 다음 뭘 만들어요? Family. 이렇게요. Family.
그 다음은요, 베스트, 쉼표, 탑, 쉼표, VIP, 쉼표, VVIP, 이렇게. 하고 추가 한번 눌러주세요. 어때요? 등록됐네. 이게 단가요? 다예요. 확인. 자, 됐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눌러보세요. 되는지 우선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new 썼어요. new, 엔터 꽝. 옆으로 끌까요? 그건 편한 대로요. 저는 아래로 handling, 고고싱. 어때요? 오, 나온다. 그쵸? 참 간단하죠. 자,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 물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분기별로 각 고객의 등급별 인원수를 통계를 낸다든가 이럴 때 얘를 핸들링하면 편하겠죠. 그리고 정렬과 필터링 작업을 할 때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 등급표 보이세요? 자, 나 이 데이터 없는데 요거 여러분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래요. 자, 제가 고객 등급별로 정렬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차례대로 나열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우스를 B의 3번지에다 놓으세요. 자, 놓고 데이터 메뉴 눌러봅니다. 리본 데이터. 자, 누르면은 여러분 여기 정렬이라는 메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 보이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동 범위 지정되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정렬 기준 나와요. 보이죠? 자, 정렬 기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는 고객 아이디, 고객 등급 쭉 나와요. 제가 원하는 거는 고객 등급이에요. 고객 등급별로 정렬을 하길 원해요. 그럼 여기서 오름차순 이거 누르면은 A, B, C, D, E, F, G 이 순서로 정렬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용자, 즉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의 순서대로 고객 등급을 정렬해 달라.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 보이십니까? 예, 이거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여기에서 바로 어떤 거,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등록한 거 있죠? New, Family, 보이죠? 선택합니다. 확인. 어때요? 나오죠?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고객 등급이 똑같은 경우 있겠죠? 고객 등급이 똑같으면은 고객 아이디가 빠른 순서대로 나오게 해볼까요? 자, 기준, 추가, 이거 누르면 돼요. 다음 기준은 만약에 고객 등급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고객 아이디가 빠른 사람, 그게 오름차순이 됩니다. 그쵸? 확인 눌러볼게요. 짜잔, 어때요? 와, new부터 나왔네? 네. new 등급, family 등급, best 등급, 탑, VIP, VVIP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참 간단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정렬이 되면은 이 정렬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이 요약과 집계 작업으로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B의 3번지에 마우스를 놓고 자, 정렬 옆에 필터 보이세요? 네, 필터 걸러내는 거. 필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고객 등급에서 모두 선택 체크 해제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베스트 등급만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베스트를 고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고르고 확인 누르면 베스트 등급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확실한 집계 현황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이 필터링 위 아래에다가 간단하게 함수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여드리죠. 자, 필터 해제. 여러분 위에다 제가 보여드리죠. 이 상태에서는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요약이나 집계 작업을 좀 더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브 토탈 하면은 말 그대로 부분 합계를 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약을 할 때 아주 편리한 함수입니다. 참고로 얘는 기본 함수들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자, 펑션 넘버 1번, 2번 쭉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필터링된 결과의 평균, 그럼 1.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2번. 그 다음 숫자든 문자든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count A. 보이죠? 그 다음 9번은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new 등급이 몇 명이다, family가 몇 명이다, 즉 필터링된 데이터의 개수를 셀 것이므로 count A 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에요. 3 찍히죠. 쉼표 찍고 자 그러면 고객 등급의 개수를 셀 거잖아요. 마우스를 D의 4번지부터 D의 19번지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꽝 치면은 끝나요. 처음에 16명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예, 이렇게 나와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하고 명자 이렇게 쓰면 좀 더 깔끔하겠죠? 자, 16명 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글씨를 한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눈에 딱 들어오겠죠? 잘 보세요. 자, B의 3번지에 마우스를 놓고 데이터에서 필터 누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베스트 등급이 몇 명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베스트에만 체크를 합니다. 확인. 베스트 등급 3명이 나와요. 편하네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즉 내가 내 업무에 맞는 목록을 먼저 만들어서 그 목록대로 여러분이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의도대로 정렬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정렬 작업의 결과로 이러한 집계 작업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이번에는 베스트하고 패밀리 등급까지 알아볼까요? 요 세 개, 뉴, 베스트, 패밀리 요 세 개만 보죠. 나머지 탑, VIP, VVIP 필요 없어. 그럼 빼요. 확인 누르면 뉴 등급부터 베스트 등급까지는 총 9명의 회원이 존재한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서 활용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엑셀 업무를 반짝반짝거리게 할 수 있는 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팁. 이번 시간은 문서 작성과 편집에 있어서 아주 땡큐한 기능입니다. 바로 엑셀의 빠른 채우기 기능 그리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궁금하죠?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나와 있어요. 이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네.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의도예요. 우리 회사 매장에 이렇게 제품 코드가 있고요. 제품 코드 뒤에 빼기 뒤에가 뭐냐면은 바로 그날 팔린 매출 수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예. LCD 제품 132대, HD 제품 230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정보 하나를 가지고 제품 코드 그리고 수량 이렇게 나누고 단가 정보를 입력해서 매출액을 구하는 게 여러분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상품과 수량, 즉 여기는 LCD, 여기 132 이렇게 나누어서 딱딱 데이터가 표시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때 바로
여러분이 엑셀을 어제 시작하셨든 또는 6개월 전에 시작을 하셨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먼저 상품 보시면은 일단은 써요.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상품에 뭐가 오길 원해요? LCD. 그러면 옆에 거 A의 3번지를 째려보면서 LCD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쓰고 엔터를 쳐요. 그런 다음에 B의 3번지처럼 답이 나오게 해달라. B 3번지 클릭하고 아래로 고고고 여기까지죠? 예, 끌어요. 끌고 범위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자, 홈 탭에 편집 그룹에 보면은 채우기 요 메뉴 보이죠?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빠른 채우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이죠? 플래시 휠을 눌러요. 띵. 어떻습니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옛날에 또 엑셀 좀 하시는 분들은 함수를 써야 돼. 레프트 함수를 써야 돼. 근데 레프트 함수를 쓴다 해도 이거는 뭐예요? 읽어오려는 데이터 개수가 여기는 왼쪽에서 3글자, 여기는 2글자. 이러면 레프트 함수만 써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레프트니, LEN이니, find 함수니 막 써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함수 우리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편하다. 그럼 수량은요?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더라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라고요? 나 132만 필요해. 그럼 just key in 132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네, 범위 잡으세요. 쭉 범위 잡은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빠른 채우기 하면 되는데 하도 얘가 유명하니까 컨트롤 키하고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알파벳 E 누르면 답이 나와요. 오, 놀라운데 네, 이렇게. 얘네들은 왜 없죠? 없잖아요. 이건 뭔 뜻입니까? LU 이 상품 코드가 있는데 얘 이날 아무것도 안 팔렸단 얘기예요. 빵이요? 네,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플래시필이 땡큐한 기능이라고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땡큐한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우리 회사 매장에 제품이 3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300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품 코드와 수량을 쫙 뽑았죠. 근데 그날 매출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공란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란인 애들만 찾아서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어디 여기 0, 여기도 0 이렇게 물론 써도 돼요. 돼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 중요한 건 뭐다? 타임. 시간.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빠르게 해야죠. 빠르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해요. C 3번지부터 자, 데이터 끝 어딥니까, 여러분? 네, 끝까지요.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그 번지 클릭 이렇게. 자, 범위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여러분 이동. 자, 이동하는 거 요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단축키 F5 누르면 되거든요. F5요. 네. 또는 나 단축키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F5. 근데 그게 싫으면 편집 메뉴에 여기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 이거 누르면 이동 보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동 옵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거 찾는 거 힘들죠? 범위 지정하고 F5 누르면 이동 옵션, 여기 옵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네, 편한 거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왜 들어왔냐면 여기서 비어있는 셀만 찾아요. 빈 셀
선택합니다. 확인. 선택되죠? 여기다 숫자 0 쓰자마자 컨트롤 키하고 엔터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엔터를 치면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엔터 이렇게 해야지 비어있는 셀에 모두 0이 들어갑니다. 어때요? 벌써 여기까지 해도 나 엑셀 어제 배웠는데 참 간단하구나. 그럼요. 엑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죠?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0이 아니라 없음 이런 글자를 써도 되는 겁니까? 예, 쓰고 컨트롤 키하고 엔터만 치면 비어있는 셀에 쫙 들어가요. 오케이?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단가를 배워봅시다. 자, 단가 정보를 제가 입력해야 되는데요. LCD 모니터 이 제품의 가격이 현재 56만 원이에요. 그럼 56만 원 이렇게. 근데 입력하면서 잠깐 헷갈렸죠. 왜요? 56만 원. 동그라미가 하나 더인가? 하나 더? 네. 이게 동그라미가 3개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입력할 때 약간 망설여져요. 124만 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와의 싸움,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일단 빈칸에 여러분이 쓰는 단위, 나는 10,000원 단위이다. 그럼 10,000원을 써요. 10,000원. 엔터꽝. 이렇게 10,000원을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를 입력할 때 여러분 이렇게요. 56 엔터꽝.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하드 25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예를 들어 109만 원이다. 109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77만 원이다. 이렇게. 이러면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어때요? 입력이 좀 더 빠르겠죠. 예. 자, 얘는 예를 들어서 TV 89만 원이다. 89만 9천 원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89.9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얘는 4만 5천 원인데요. 그럼 4.5 이렇게 쓰면 돼요. DVD 12만 원이다. 그러면 12 이렇게. 됐습니까? 얘는 예를 들어 89만 원이다. 89 이렇게. 케이블 얘는 5천 원인데요. 그럼 0.5 쓰면 돼요. USB 얘는 23,000원인데요. 그러면 2.3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다 됐어요? 네. 이렇게 숫자를 동그라미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되게 빨리 입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10,000원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컨트롤 C. 어때요? 번쩍이 돌아간다. 돌아가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 10,000원을 이 단가하고 곱한 결과가 여기 나와야 돼요. 56 곱하기 10,000 하면 얼마 나와요? 56만 원 나오죠. 그게 여기 나와야 돼요. 그럼 얘랑 얘네들이 곱해져야 되죠?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컨트롤 C 눌렀죠. 이게 뭡니까? 복사. 자, 여기서 이런 분 계십니다. 성격이 급해서 범위를 잡자마자 컨트롤 V 누르는 분이 계시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하셨다고요? 컨트롤 Z 눌러요. 예. 자, 범위를 잡고 그냥 붙여넣기가 아니라 그 아래 보시면 아래로 표시 보이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이십니까? 단축키 컨트롤 알트 V. 됐어요? 예. 요거 들어가신 다음에 정말 우리 땡큐한 기능입니다. 바로 나 이 값을 복사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범위 지정한 애들과 곱해서 붙여 넣을 거야. 바로 요렇게 쓰는 거예요. 곱하기를 쓰라고요? 예. 확인. 자, 눌러보겠습니다. 짠. 이렇게요. 답이 나왔죠? 오, 멋있다. 네. 번쩍이 돌아가는데요. ESC 누르면 번쩍이 제거돼요. 쉼표
짠.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단가까지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그럼 나머지 매출액은 어때요, 여러분? 매출액은. 매출액이 뭐 어렵냐고요. 이거는 는 수량 곱하기 나 132대 팔았어요. 대당 56만원짜리.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입력하란 얘기예요. 엔터 꽝 이렇게. 아이고 답 멋있게 나오네요. 그죠? 자, 답이 나오면 끝까지 답 나와야 되죠? 채우기 핸들링 요 지점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여 파노라마처럼 답이 나오는 걸 멋있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참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빠른 채우기와 선택하여 붙여넣기, 어찌 보면 아주 기초적인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보다 수월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의 엑셀 업무를 반짝반짝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팁! 이번 시간에는 문서를 수정하고 편집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 준비해 봤어요. 바로 채우기 활용 및 이동 옵션입니다. 에이, 채우기 나는 아는데. 예, 아시는 것과 활용은 조금 다르겠죠? 자, 함께 보죠. 어떤 내용을 제가 준비했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지목, 과수원, 논, 대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완성된 데이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갖고는 약해 그러면서 태클이 딱 들어와요. 뭐냐면 면적 제곱미터로 쓰지 마. 평당으로 바꿔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당 이게 몇 평이고 평당 시세는 얼마야. 이거를 요 밑에 다 삽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난 데이터 다 입력했는데. 이럴 때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오른쪽 눌러서 삽입.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평당 가격 막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걸 평당 이제 바꿔요. 평당 시세 바꿔요. 그리고 어때요? 눈이 벌써 가재미 눈이 되죠. 왜요? 에휴, 밑으로 끌지도 못하잖아. 그죠? 왜요?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휴, 어쩔 수 없지. 또 삽입. 에휴, 또 평당 가격도 쓰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시간 낭비예요. 그럼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팁이죠. 자, 삭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바로 이와 같은 트릭이 필요해요. 이 시세 옆에 빈칸으로 하나 뭐 간단하게 써요. 번호 또는 no 이렇게. 어차피 얘는 제가 숨길 거니까 나중에 필요 없으면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의 없게 써도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1년 번호 매기는 거 아시죠? 채우기 하면 되는데 맞아요. 1 쓰고 컨트롤 키 눌러서 룰루랄라 쭉 끌어요. 여기까지. 7번 나와요. 그죠? 이렇게 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를 또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거 복사 아닌가요? 맞아요. 컨트롤 C. 번쩍이 돌아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들었어요. 나 복사했어요. 이 뜻입니다. 자, 복사하고 7번 바로 아래 클릭을 딱 해요. 자, 이렇게 클릭하고 컨트롤 V 누르면 똑같이 1, 2, 3, 4가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번쩍이는 어떻게 하죠? ESC 이렇게 눌러요. 됩니까? 네, 이렇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번호가 똑같은 게 2개씩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지목 A의 2번지에다 마우스를 딱 갖다 놔요. 네, 갖다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리본 메뉴 클릭하고 정렬 보이세요? 정렬이요? 네, 정렬. 그럼 이렇게 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감 잡으셨죠?
나 아직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렬은 뭐죠? 가나다라 마바사 1, 2, 3, 4, 5, 6, 7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 바로 sort, order. 됐죠? 자, 이때 정렬 기준을 뭘로 잡아요? 바로 NO. 감 잡았어. 아직 안 잡았는데. 그럼 결과 보시면 돼요. 오름차순 되어 있는 거 확인됩니까? 오케이, 확인. 됐죠, 여러분? 일이 2개니까, 네, 바로 이렇게. 그럼 어때요? 빈 셀이 생긴다. 이렇게 빈 줄이 생긴다고요. 가능하죠? 됐다. 그래요. 그러면 빈줄이 생기는 건 좋아요. 저 마음에 드는군요. 그래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여기다 평당 계산 이렇게 제가 쓸 거예요. 요 한 칸에 평당 계산 이렇게. 그러면 평당 계산이란 말을 여기 이 비어있는 칸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자, 헷갈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요 아래에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 놓으세요. 얘는 바로 도구로서 사용이 된 거니까 이따 없앨 거예요. 일단 이렇게 범위를 잡고 홈 탭에서 모든 테두리 눌러줘요. 깔끔하게. 자, 됐습니까, 여러분? 깔끔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부터 범위 B의 16번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잡았어요?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 비어있는 셀에만 뭐라고요? 평당 가격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 또는 평당 계산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 여러분 홈 탭에 보면은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 보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동 메뉴와 이동 옵션 메뉴가 존재해요. 사실은 이 이동 메뉴 안에 옵션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메뉴들은 하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 F5 또는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이걸 들어오던가 아니면 그냥 단축키 F5 눌러서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옵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온 목적은요. 비어있는 셀에만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함이죠. 빈 셀 선택합니다. 자, 확인. 자, 이렇게 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써야 됩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평당 계산. 이렇게 쓴 다음에 엔터는 안 돼요. No. 왜요? 현재 비어있는 셀 범위만 얘가 지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한 내용을 이 선택한 셀에 모두 다 표시가 돼야 되죠, 일괄적으로. 그래서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키하고 엔터를 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평당 계산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요. 자, 평당 계산 들어갔으면 이제 면적 나오죠. 면적, 자, 계산 작업도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제곱미터 보이잖아요. 288제곱미터. 근데 이걸 평당 원래 몇 평 이렇게 쓰다가 제곱미터로 바꾼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몇 평 이게 더 편하세요. 그럼 이 평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되느냐면 제곱미터 보이죠? 288이죠. 이거를 3.3 제곱미터 이게 한 평이에요. 그럼 3.3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연습, 여러분도 연습 삼아 해보세요. 는 288제곱미터니까 이거 나누기 3.3 하면 되겠네? 그럼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소수점이 나와요. 근데 이 평은 보통 나는 87평이야. 나는 뭐 85평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말하지 나는 87.27평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반올림을 해서 표시하도록 앞에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쓸게요. 이런 함수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면 돼요. 라운드하고 여러분 소수점 키울 거예요? 아니요. 쉼표 소수점 없애요. 제로 이렇게. 소수 한 자리 표시할 거예요? 1. 소수점 없앨 거예요? 제로. 됐죠? 반올림해서 정수만 표시하세요. 이 뜻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아, 뒤에 00 나오는데요. 이거는 자릿수 여러분 어차피 줄여버리면 이렇게 돼요. 아, 되네? 네, 이렇게 할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하나 구한 다음에 이거 끌 수 있어요? 안 되죠. 군데군데 빈 셀에만 이 수식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방금 전에 했던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C3에서 범위 잡아요. 어디까지? C16번지까지.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F5. 그 다음은요? 옵션. 그 다음은요? 예, 빈 셀을 찾아라. 빈 셀만 선택했어요? 확인. 그리고 태연하게는 라운드. R-O-U-N-D 반올림 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요? 바로 면적 제곱미터 과수원 288제곱미터 됐죠? 나누기 3.3제곱미터 이게 한 평이에요. 그리고 나는 소수점 반올림해서 정수만 표시해야 돼. 제로. 가로 닫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엔터 치면 안 돼요. 안 돼요. 힘만 들어요.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하고 엔터 꽝. 오 멋있다. 답 나와요. 이렇게 됐죠? 저 소수점이 나왔는데요. 자릿수 줄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오케이? 네. 나 세 자리마다 쉼표 찍고 싶네요. 지금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쉼표 어때요? 됐나? 네, 된 거예요. 깔끔하죠? 바깥에 클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당 계산. 시세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물론이죠. 자, 시세는 288제곱미터 이거 시세가 2,61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럼 범위 다 잡아요. 자, 평당 시세 이제 구해보죠. 범위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상태에서요? 예, F5. 그래서요. 나 빈셀만 옵션에서 빈셀 확인. 그리고요. 자, 이때도 어때요? 시세 여러분. 깔끔하게 우리 시세는 어떻게 해요? 보통 뭐 5원, 3원까지 계산 안 하죠? 예, 1,000원 단위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라운드 써요. 이때도 라운드 씁니까? 예, 반올림 해야죠. 평당 시세를 구하는 겁니다. 자, 2,610만 원 나누기 몇 평이요? 87평. 됐죠? 쉼표 찍고 자, 라운드 함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이 1,000원 단위까지만 나오길 원해요. 그죠? 이 부동산은 여러분 생각보다 평당 시세가 4원, 4원 여기까지 계산 안 해요. 그냥 딱 잘라 얘기하죠. 그거 평당 30만 원, 평당 5만 원, 평당 예를 들어 10,000원이야. 이렇게 그냥 딱 끊어서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아까 좀 전에 87평 구했을 때 정수 자리 구할 때 0 썼죠. 근데 여러분 여기 10원 단위로 표시할 거예요. 마이너스 1. 100원 단위로 표시할 거예요. 마이너스 2. 1,000원 단위로 표시할 거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1,000원 단위로 답이 나와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컨트롤 엔터. 어떻습니까? 평당 가격이 나와요. 자, 여기 여러분 경기도 광주의 어떤 과수원인지 몰라도 얘는 평당 30만 원. 그 다음에 또 경기도 광주의 또 다른 어떤 과수원 31만 9천 원짜리 평당.
보여요? 네,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평당 1,000,000원, 평당 1,988만 7천원, 이런 거. 예, 선생님, 제가 10,000원 단위로 그럼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4를 쓰면 됩니까? 그럼요. 그럼 답이 나와요. 라운드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드릴까요? 요 옆에 칸에 1억 6,320만 원짜리 나누기 평당 511평이에요. 나눠봅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31만 9천 원. 얘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심표 찍어볼까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예. 디테일한 걸 좋아한다면 이렇게 나와도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 뭐 부동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할 때 이렇게 평당 31만 9,374원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한다는 얘기죠. 예, 막 왔다 갔다 이게 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평당 뭐 이것도 31만 9천원 그냥 32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통 또는 그냥 평당 30만 원 왔다 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이래서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이너스 세 자리 하면 1,000원 단위까지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4를 하면 10,000원 단위로 보여줘요. 됐죠? 예, 그거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문서, 기존에 완성된 문서를 별로 어렵지 않은 기능이죠. 여러분 채우기 기능 알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활용해서 비어있는 셀을 중간에 만들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예. 이거 필요 없으면요. 저도 필요 없어요. 2열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뭡니까? 굿바이 삭제. 깔끔하죠? 예. 여기까지 여러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의 엑셀 업무를 반짝반짝 빛이 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팁.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팁이에요. 그럼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데이터 입력과 편집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 단축키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단축키를 활용한 엑셀의 범위 지정과 계산 작업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B의 4번지에 마우스를 놔요. 그러면 이 데이터 끝이 어딘지 궁금해요. 그러면 보통 분들 어떻게 하느냐면 마우스로 휙휙휙 이렇게 굴리면서 데이터의 끝을 확인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B4 여기가 시작이죠. 네. 클릭하고 컨트롤 키하고 아래로 방향키, 여러분 방향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있죠. 거기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맨 끝에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다시 컨트롤 키하고 위로 화살표 누르면 맨 위로 올라와요. 그 다음 범위 지정이 필요하다면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를 누르세요. 예, 시프트가 추가됩니다. 컨트롤과 시프트 누르고 아래로 방향키.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 지정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데?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 전체 범위 지정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키와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끝까지,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끝까지. 참 간단하죠? 네. 데이터 양이 많을 때 활용하시면 특별히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지정하고 우리 뭐 하나 눌러봐야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홈 탭에 글꼴 그룹 보이죠? 이 글꼴 그룹에서 여러분 많이 쓰는 메뉴 있죠? 특히 이런 테두리 메뉴는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런 메뉴를 물론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모든 테두리 이런 거. 근데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키보드 잡았다 또 마우스 잡았다. 이거 이동하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키보드 보시면은 Alt 키가 있어요. ALT. Alt 키 눌러보세요. 띵. 이렇게 누르면 무슨 암호처럼 FHNPMA 나오죠?
여기 이게 바로 단축키예요. 리본 메뉴의 단축키. 리본 메뉴 홈, 그러면 H죠. 그럼 H를 눌러요. 그러면 H 리본 메뉴에 속하는 모든 하위 메뉴들이 단축키가 보여요. 나는 저기 테두리인데,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B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B. 이렇게. 그럼 여기서 모든 테두리 뭡니까? A라고 써 있죠? A. 끝.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파벳이 나오니까 알파벳대로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단축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리본 메뉴에 있는 단축키는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과 관련한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납품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납품 수량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입력할 때 나도 모르게 똑같은 줄의 데이터를 여러 번 입력한다던가 누락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죠? 그래서 이 입력 작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요? 네. 지정한 다음에 저하고 함께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한 손은 엔터키, 한 손은 숫자 키패드에 손가락을 놓고 30 엔터꽝, 20 엔터꽝, 40 엔터꽝 이런 식으로요. 55, 60 엔터꽝. 범위를 지정하면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70, 80 이렇게요. 65, 예를 들어 45, 50, 28 이렇게요. 그 다음에 30, 25, 그 다음 뭡니까? 15, 23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엔터를 꽝 치죠? 그럼 어때요? 처음 위치로 돌아가요. 여기가 처음인가요? 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이 끝까지 입력을 해서 딱 끝나서 엔터를 쳤을 때 처음으로 딱 돌아오면 어때요? 내가 누락된 데이터 없이 제대로 입력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 이 아래로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을 해보시라는 말씀. 자, 그 다음에 계산식을 입력할 때 말이에요. 계산식 어떻게 입력해요,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 사과 30박스 박스당 35,000원. 그럼 이거 2개 곱해가지고 계산하는데요. 그렇죠. 계산식은 그렇게 입력해요. 자, 계산식을 입력할 때는 여러분 2가지를 활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계산하고 핸들링.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 이 방법이요. 클릭하고 계산식 입력할 때는 등호 표시. 그 다음 나는 사과 30박스 클릭 곱하기 한 개당 단가는 35,000원. 맞아요? 이 상태에서 엔터 꽝 이렇게 하자마자 답 나오면 한 번씩 웃음 짓고 여기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모서리 조그만 사각점 이게 바로 채우기 핸들링 조절점. 맞아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가 미리 이렇게 끝까지 선행된 데이터가 나와 있다면 더블 클릭하면 되고 선행된 데이터가 없으면 여러분이 손으로 끌어줘야 돼요. 바로 이렇게 따닥 데이터가 멋있게 나오죠. 이게 바로 채우기 핸들링이죠. 그죠?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이와 같이 계산해도 돼요. 어떻게요?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요. 지정했어요. 이 상태에서 딴 데 누르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equal 등호 그 다음에 수량 곱하기 단가 하고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키 보이십니까? 예,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면은 모든 데이터의 값이 표시가 되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미리 범위 잡는 거 싫어해. 그러면 그냥 계산식 디디딕 쓴 다음에 핸들링 조절점에서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됐죠? 아니면 범위 지정하고 식을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 치지 말고 컨트롤 키와 엔터를 눌러서 깔끔하게 계산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어려움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엑셀에서 단축키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계산식의 컨트롤 키와 엔터를 이용해서 계산식 한꺼번에 결과값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지만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엑셀 업무를 반짝반짝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팁.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작업 설정과 관련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시죠? 그게 뭐죠? 이런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여러분이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뉴들을 모아 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업무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짠! 열었습니다. 여기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저장할 때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바로 요 줄이고 요 단추 보이죠? 이거 누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메뉴들을 내가 더 추가를 한다던가 뺀다던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나는 테두리 개선을 되게 많이 넣는다고요. 이 메뉴에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여기 여러분 보시면 테두리 개선 보이죠? 아래로 화살표 눌러요. 이 메뉴 중에서도 어떤 거 많이 활용하세요? 저는 모든 테두리.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를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 누르세요. 누르면 어때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있네. 있습니다. 눌러요. 띵. 어때요? 들어갔네. 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일일이 모든 테두리 이거 누를 때마다 이거 찾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누르면 돼요. 편한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쓰는 거. 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많이 쓰는데 저도 많이 써요. 이 메뉴. 전체 병합 아니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럼 얘도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어떻게 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이렇게 누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별거 없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러한 많이 쓰는 메뉴들을 추가해 놓으면 정말로 편해요. 그리고 리본 메뉴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메뉴인데 나는 자주 쓴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추가를 하세요. 그럼 많이 안 쓰면 어떡해요? 옛날엔 많이 썼는데 지금 많이 안 쓴다고요? 그럼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오른쪽 눌러가지고 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이제 필요 없어. 제거. 이러면 돼요. 참 쿨한데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거. 이렇게 하면 돼요. 쉽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죠. 제가 예전에 엑셀 하위 버전 많이 썼는데요. 그때 썼던 그 메뉴들이 여기 최신 버전에 보니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 메뉴가 필요한데. 그 리본 메뉴에 없는 메뉴들. 리본 메뉴에, 여기 리본 메뉴에 없다는 얘기는 이 버전에서 그 메뉴가 일단은 메이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바로 이렇게 리본 메뉴에 없는 애들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그래도 많이 쓴다.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요거 사용자 지정 단추 눌러가지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기타 명령 보이세요? 네, 기타 명령 눌러보세요. 기타 명령에 보면은 자 보세요. 엑셀 옵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명령 선택에서 뭘로 되어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명령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이걸 고르세요. 이렇게 정말 많은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들이 쭉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이 메뉴는 가나다라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내려가면은 전체 화면 자 밑으로 쭉쭉쭉 내려갑니다. 전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이렇게 찾아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전체 화면 인쇄 미리 보기 보이십니까? 예, 요거 찾아요. 추가 요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요렇게 아하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추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죠. 모든 테두리도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넣잖아요. 넣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구분 그 다음에 매출월 자 매출월 매출액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매출월 보이죠? 자, 제가 1월 썼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끌어요. 쭉쭉쭉 이렇게 끌면 채우기 핸들링이 있기에 아주 문제없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써요. 뭐라고요? 바로 여기 1, 2, 3 보이죠? 범위 잡고 3개 범위 잡고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바로 요것만 누르면 돼요. 하하 됐네. 그죠? 자 됐다면 제가 화면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서식 복사 따닥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은 왜 합니까? 서식 복사를 한 번 쓸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거라면 더블 클릭이에요. 자, 더블 클릭하고 아래 클릭, 아래 클릭, 아래 클릭. 어때요? 오, 병합이 됐네. ESC. 이렇게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써요. 뭐라고요? 1, 4분기. 그 다음, 채우기 핸들링 조절점 보이죠? 아래로 찌끄러요. 4, 4분기까지. 어때요? 오, 되게 빠르게 작업이 된다. 그럼요. 그 다음에 매출액도 입력을 해야 되죠. 215, 뭐, 133. 네, 써보세요. 205, 뭐, 332, 뭐, 그 다음에 350, 예, 390,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410, 예, 423, 433,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315, 333, 예, 379, 뭐, 이렇게. 다 입력했어요. 데이터 이건가요? 여기다 뭐 여러분이 곱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데이터 쓰면 되고,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죠? 예, 이렇게. 난 몰라요. 제가 반짝반짝 팁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10만원 저는 썼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여기다 짠짠짠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알트 V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곱하기 확인 쉼표 찍어볼까요? 짠! 이렇게 아하 표 참 간단하게 만들어졌네. 그럼요. 자 만들어졌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C사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아래로 방향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방향키 쭉쭉쭉 내려와요. 자, 범위 지정됩니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모든 테두리. 어휴, 끝났네. 이렇게. 그러니까 메뉴 많이 쓰는 거를 굳이 여기서 안 찾아도 어때요? 이 위에서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메뉴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아,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럼 다 됐어요. 이거 나 인쇄할 때 이쁠지 안 이쁠지 미리 보기 봐야 돼요. 원래 미리 보기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보통 컨트롤 키하고 P. 이게 뭐예요? 인쇄예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죠? 또는 이것조차도 안 되면 파일에서 인쇄. 이렇게 눌러서 봐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다 우리에겐? 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전체 화면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 어때요? 아하, 너무 좋은걸?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양 보셨죠? 아, 예, 나온다. 나왔죠?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얼마나 편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메뉴들을 여러분이 근데 이거를 너저분하게 이것도 써야 돼, 저것도 써야 돼, 이거 저거 이렇게 메뉴를 잔뜩 만들어 놓으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이것만은 꼭 넣어야 돼. 나 업무에서 진짜 많이 쓴단 말이야. 이런 애들로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항상 리본 메뉴 위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눌러가지고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라는 메뉴 보이세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더 많은 메뉴를 추가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사용해도 됩니다. 예. 아, 어색한데요? 그럼 다시 올려요. 예, 리본 메뉴 위에 표시. 이러면 돼요. 간단하죠? 예.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분 계세요. 저는 그 엑셀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왜 개발 도구 메뉴가 우리 옆에 동료는 있는데 나는 없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뭐 이런 분 계시는데 뭐가 창피해요? 여기 파일에 더보기 옵션이 있으시면 옵션 누르면 돼요. 저는 옵션 메뉴가 지금 안 보여서 더보기 누른 겁니다. 옵션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 메뉴가 리본이에요. 그래서 리본 사용자 지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개발 도구라는 애 보이세요?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이 기본 탭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체크해보자. 체크해요. 확인 이렇게 누르면 개발 도구 메뉴가 나온다고요. 개발 도구가 뭐냐고요? 뭐 자동화 프로그램, 뭐 VBA 매크로 이런 거 약간 중급 이상의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면 개발 도구 메뉴가 필요해요. 됐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탭 리본 메뉴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체크하면 되겠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엑셀 업무를 반짝반짝하게 해줄 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서식 변경에 대해 우리 함께 공부해 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날짜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의 서식 변경 팁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 브라우저를 열어보시겠어요? 네, 저는 날짜 데이터 뭐 굳이 입력해서 여러분 머리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네이버에 그 검색어에 제가 요새 여러분 주식에 관심 있나요? 네,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종근당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네이버는 이 아래에 이렇게 증권 정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일별 시세 보일 거예요. 일별 시세 이렇게 눌러줘요. 자, 일별 시세 누르면 이렇게 시세가 나오거든요. 예. 보이죠, 여러분? 예,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면 여기서 여러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여기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눌러서 요렇게 여러분 시간대별 일별 시세. 예, 구성이 달라요. 일별 시세 하면은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이렇게 나와요. 예, 저는 여기 이거 제가 나중에 차트 만들 때도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저는 원하는 게 이 날짜 데이터예요. 그러면, 자, 입력하기 싫어서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긁어요. 범위를 잡으시란 얘기죠. go, sing.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요렇게. 더 많이 잡지 마세요. 요만큼. 그리고 복사, 컨트롤 C 눌러요. 화면에 변화 없죠? 된 거예요. 엑셀로 오세요. 자, 엑셀로 온 다음에 B의 4번지쯤에 클릭을 합니다. 컨트롤 V. 자, 컨트롤 V 왔어요. 왔어요? 네, 왔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플러스. 자,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시트에 그냥 B의 3번지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붙여넣기 옵션이 2개 뜨거든요. 여기서 주변 서식에 맞추기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가 다른지 좀 눈치채셨어요? 예, 바로 여기 보시면 얘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것이 이렇게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또는 이제 떨어졌으면 전일비 대비 떨어지면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뜨는데 얘는 주변 서식에 맞추면 웃기게도 상승과 하락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승한 데이터가 모두 몇 건인지 조건부 서식이나 이런 내용으로 분석을 할 거라면 이렇게 붙여넣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난 상관없어. 그러면 이렇게 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무튼 붙여넣기 방법이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형식에 맞게끔 나오는 거고 또 붙여넣기해서 서식에 맞춰서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 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저 이거 갖고 이야기할게요. 뭐냐면은 날짜 데이터예요. 이게 날짜로 보여요, 여러분? 날짜라고 써 있으니까 날짜 아닌가요? 미안하지만 날짜 데이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주 쉬운 예로 자 이렇게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빈 공간에 날짜 데이터라면 는이요. 예, 는. 자, 오늘 날짜 to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today 오늘 날짜에서 빼기 하고 제가 8월 21일 클릭합니다. 그럼 엔터를 치면은 답이 value 계산 못해 나는 열받아 에러 낼 거야. 이렇게 에러 나와요. 왜요? 얘는 today는 날짜, 오늘 날짜를 가리켜요. 항상. 근데 B의 7번지 8월 21일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날짜와 21일 날짜 사이에 며칠 간격이냐 요거 이 날짜 간격을 계산하는 건데 얘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날짜하고 문자하고 어떻게 빼기를 해. 아유 머리 아파. 나 에러 뿌릴 거야. 에이 화나. 하고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텍스트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바꿔주느냐. 자 일단 지워버리고 일단은 여러분 이 데이터를 촘촘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B3번지부터 H의 17번지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F5에서 옵션 눌러요. 옵션 눌러서 비어있는 셀만 우리가 지우자고요. 빈 셀 선택해요. 잡히죠? 그 다음에 홈 탭에 셀 그룹에 삭제해서 시트 행 삭제. 깔끔하죠? 예, 요렇게 만들어줘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쉬운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세열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하면 열 삽입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럼 여기다 써요. 날짜. 날짜를요? 예.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요. 2020년 왼쪽에 L을 딱 째려보고 써요. 8 빼기 25. 여러분 이게 날짜 데이터 입력 방법 맞지요? 예. 그래서 옆에 데이터 찍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쓴 거예요. 썼습니다. 자, 쓰자마자 엔터 치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뭐 하면 돼요? 예. 컨트롤 E. 컨트롤 E가 뭐죠? 빠른 채우기. 아시죠, 여러분? 요거 눌러서 빠른 채우기. 요거 단축키 컨트롤 E예요. 어때요? 날짜 나왔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 그럼 이게 날짜 데이터이니까 이 데이터 양이 몇백이든 몇천 건이든 이런 식으로 날짜를 한꺼번에 다 바꿔버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계산 과정에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B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여러분은 날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바로 얘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는 이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얘네 범위를 잡아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거 날짜 데이터 형식은 다 연, 월, 일에 대한 건 다 맞는데 연과 월 사이에 점이 있고 월과 일 사이에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점 대신에 빼기로 넣어주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날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범위를 잡은 다음에 여기 여러분 편집 그룹의 찾기 및 선택 메뉴 보이세요? 이거 눌러서 바꾸기 눌러줘요. 자, 바꾸기에서 여러분이 찾을 내용을 마침표 점이라는 걸 찾아라. 이 범위 안에서 범위 지정하셔야 돼요. 이 범위 안에서 마침표 점을 찾아서 모두 빼기로 바꿔줘. 그리고 모두 바꿔봐. 이렇게 누르면 20개 항목이 바뀌었다고 나오죠? 확인, 닫기. 이렇게 해서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두 가지로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빠른 채우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빠른 채우기가 힘들다면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 메뉴를 이용해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아까 그 에러는 이제 안 나는 건가요? 보여드리죠. 자, 제가 는 today 자 썼어요. 오늘 날짜에서 아무튼 너가 계산해 봐라. 는 today 오늘 날짜 여러분도 꼭 해보셔야 돼요. 가로 열고 닫고 해요. 빼기 8월 21일 엔터 꽝 하니까 이렇게 답 나오죠. 에이 서식 1900년 1월 4일이에요. 간격이요? 아니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는데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 날짜로 나와 있죠. 이것을 숫자로 바꾸면 4일. 예, 현재 제가 강의하는 날짜에서 8월 21일은 4일 전의 얘기입니다. 예, 오늘과 21일 사이에는 4일간의 간격이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에러 안 난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형식이 잘못됐나 보다 형식을 꼭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답 나오네. 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하나 더 시트를 열어서 여러분 또 하나 보여드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거래처를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명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래서 거래처 이름이 뭐 예를 들어 하나상사, 유일무역 뭐 막 썼어요. 여러분도 써요. 예. 그 다음에 참나원, 그 다음에 미루상사, 이제 그만 써야지. 자, 이렇게 됩니다. 거래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래처 이름을 쭉 보니까 아, 큰일 났다. 주자를 써야 되는데 하나상사 주식회사 주, 유일무역 가로 열고 주식회사 주, 이거 써야 되는데 아, 다 빼먹었어. 이거 어떡하지? 다시 입력한다고요? 아니에요.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거래처명.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도 거래처명 하고 네, 하나상사 가로 열고 주, 나 이런 패턴을 원해. 이렇게 쓰고요. 범위 잡고 뭐 하라고요? 빠른 채우기 컨트롤 E.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방법. 그리고 얘는 숨기면 돼요. 또는 좋죠, 여러분, 이 방법. 예,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 방법도 있어요. 이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 범위를 잡고 주자를 넣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서식을 컨트롤 키하고 1 이거 누르면 셀 서식 단축 키예요. 알아두면 돼요. 많이 쓰여요.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입니다. 또는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맞춤 그룹에서 요거 맞춤 설정 요거 들어가면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 누르면 돼요. 아,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만나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오세요. 사용자 지정이요. 네. 그리고 형식에 D도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상사, 유일무역, 참나원, 미루상사 이런 회사 이름은 다 뭐예요?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를 나타내는 서식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요. 예, 바로 골뱅이. 시프트하고 2번. 이 골뱅이 표시 하나가 하나상사를 나타내고 유일무역을 나타내고 참나원을 나타내고 미루상사를 나타내요. 여러분은 아무튼 골뱅이 뒤에다가 가로 열고 주식회사의 주 가로 닫고 이렇게만 쓰면 돼요. 확인? 이렇게. 됐죠?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이건 여러분 업무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예. 그냥 만약에 거래처 이름이 그냥 필요해요. 근데 이 원본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빠른 채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이용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500개의 주식회사 다 써야 돼. 빠른 채우기 이용하세요. 그래서 빠른 채우기를 여러분 활용하시면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편해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엑셀 업무를 반짝반짝하게 해줄 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를 그림으로 붙여 넣는 작업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볼게요. 함께 봅시다. 이렇게 매입 일개표라는 서식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서식을 여러분이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에요. 뭐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저는 이렇게 빈 화면을 연 다음에 뭐 B의 3번지에 B의 5번지쯤 할까요? 여기다 뭐 날짜 날짜 이렇게 하고 옆에 칸에는 뭐 적요, 그 다음에 수입액, 지출액, 잔액 뭐 이런 서식이 필요해요. 이걸 만든 이유는 금전출납부, 우리 부서의 금전출납부다 이겁니다. 그래서 B의 2번지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 D의 3번지까지 범위를 잡아요. 병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행의 높이를 조금 넓혀 볼게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다 멋있게 써요. 금전출납부 이렇게. 뭐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씨를 키우고 날짜 적요, 수입, 지출, 잔액도
예, 글씨 한번 키우고 굵게 가운데 뭐 이렇게 오게 하면 되죠. 그럴듯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 놓고 내가 뭐 날짜 쓰고 뭐 각각의 데이터 입력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간단하게 씁시다. 뭐 9월 1일이다. 9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전월 2월에 지난달에 남은 돈 수입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9 빼기 1 또 이달에 새롭게 지원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부서 지원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원 금액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된다. 그럼 이렇게 만 10만 100만 원.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요. 데이터 이렇게 범위 잡고 쉼표 찍고 이렇게. 그럴듯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막 여러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서식 문서는요. 바로 결제란이 필요해서 저는 결제란 만드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회사 서식 문서 중에 매일 일개표의 서식에 이 결제란, 담당, 팀장, 부장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서식 계산 뭐 계산 작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입력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이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바로 여기다 붙여 넣을 생각이에요. 괜찮겠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복사해서 붙인다는 건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컨트롤 C, 번쩍이. 그 다음에 너무 정직하신 거죠? 여기다 클릭해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해놓고 어때요? 망했어. 아유, 내가 천상 만들자.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죠. 자, ESC, 컨트롤 Z.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새롭게 안 만들고 어떻게 저 표의 일부, 요 내용을, 내가 여기다가 아주 이쁘게 얘한테 어우러지게 표시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요. 이 애를 그림으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카메라 기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엑셀에 카메라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 기능이 우리 버전에선 이제 없어졌죠. 있긴 있어요. 있는데 리본 메뉴에서 걔를 메인으로 보여주지 않을 뿐이죠. 저 카메라 기능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근데 카메라 기능 없어도 돼요. 왜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복사. 어때요? 번쩍이 돌아간다. 그러면 와요. 어디로요? 여러분이 붙여넣기 할 공간으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는 게 아니라 붙여넣기 메뉴 보이죠? 여기 아래로 단추를 눌러요. 누르면 메뉴에 붙여넣기, 값 붙여넣기, 기타 붙여넣기 옵션 이 메뉴가 있습니다.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보면은 자 아래로 보면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림 또 그 옆에 연결된 그림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 차이점은요. 그림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아까 복사한 내용을 그림으로 붙여 넣는다는 얘기고 그 옆에 연결 고리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는데 중요한 거는 원본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면 이 붙여넣기 한 그림의 내용도 함께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이게 옛날에 이제 카메라 기능에 있었던 건데 여기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보세요. 크기를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돼요. 정말 되나? 예, 이렇게. 줄이세요, 크기를. 이렇게.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조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연결하여 붙여넣은 거죠? 예.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금전출납부도 일단 모든 테두리 눌러보죠. 깔끔하게. 자, 이렇게. 어때요? 약간 어긋난 것 같아요. 그러면 참고로 이 셀의 크기랑 잘 안 맞는 느낌이 들면은 여러분 붙여넣기를 할 때, 자,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막 얘랑 이렇게 맞추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셀의 크기에 딱 이미지, 즉 그림을 피팅하려면 Alt키 보여요, 여러분? 네, Alt키를 누른 상태로 그림을 클릭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여러분이 이렇게 끌어보세요.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Alt키 누른 상태로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알맞게 피팅이 됩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거냐면 Alt키를 누른 상태로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끌면은 얘가 셀에 자석처럼 탁 달라붙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끌어볼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붙여 넣었다니까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보여드리죠. 자, 제가 원본에서 담당 팀장 부장인데 이제 우리 회사는 이 서식에 담당 팀장 부장이라는 말 대신에 담당 과장 부장 이렇게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럼 일개표에서 팀장을 직급의 이제 어떤 통일에 의해서 과장으로 바꿨다. 팀장 없고 그냥 과장이다. 그럼 과장으로 바꿨어요. 엔터 꽝 치잖아요. 그러면 이 복사를 받은 문서도 보시면 어때요? 담당 과장 부장으로 변경된다 이겁니다. 그림인데 숨을 쉰다? 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저는요, 이 원본 데이터의 이 직급이 바뀐다 그래서 얘도 영향을 받는 거, 저 이거 원치 않아요. 이거 영향을 안 받게 오히려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건 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요 위에, 자, 보세요. 얘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위에 보면 제가 지금 문서가 임포트 북 문서예요. 그 문서에 N3에서 N6번지 내용을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 고리를 어때요? 여러분이 지워버리면 돼요. 우와, 정말요? 예, 그림 선택하고 지워요. 엔터 꽝. 이러면 얘는 그냥 그림이에요. 자, 보여드리죠. 제가 담당 과장 부장 이렇게 나와 있죠. 담당 과장 부장 대신에 담당 과장 차장 엔터 꽝 했어요. 그러면 이 복사받은 어떻습니까? 꿈쩍도 안 하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끊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하, 그럼 저는 표에서 일부분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 표에, 즉 이 문서에 전체 아니면 일부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어떤 계산 작업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뭐 계산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쓸 염려가 없는 애들은 그렇게 복사를 하는 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특히 어떤 여러 개의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엑셀로도 보고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 때 표의 내용, 실험 결과에 대한 어떤 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 화면에 보여주고자 할 때, 이럴 때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반 그림, 저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이미지 파일 엑셀 문서로 자꾸 갖고 오는데 그 사진 파일 같은 경우 셀에 넣는 거 그런 것도 이와 비슷합니까? 그건 똑같아요. 제가 알려드리죠. 시트를 하나 연 다음에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 C3에서 뭐 D7까지 요 정도 공간 셀 병합 이렇게요. 병합했어요. 자, 병합을 하고 또 여기는 뭐 이렇게 행의 높이를 낮게 하고 또 여기도 선택하고 서식 복사 요에 보이죠? 한 번 쓸 거면 클릭, 두 번은 따닥 누른 다음에 아래에 클릭 이렇게 아래에 클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진이 모두 3장이 와야 된다. 그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죠? 그런 다음에 사진을 갖고 올 때는 이거는 방금 전에 엑셀 문서의 일부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붙이는 거니까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한 거고 여러분이 이미지 파일을 읽어올 때는 삽입에서 여기 여러분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에서 그림 보이죠? 네, 이 그림 눌러서 여기에서 이 디바이스 요거 선택하면 돼요. 이 디바이스 요거 눌러가지고 저는 여기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파일을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 뭐 컨트롤 키 눌러서 2개 여러 개면은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해요. 3개 다 할까? 네, 이렇게. 그리고 삽입 갖고 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면 얘네들 크기를 어때요, 여러분? 예. 자, 저는 이 중에 이제 이거 하나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크기를 일단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요. 찍 이렇게. 조정되죠? 조정한 상태에서 뭐 얘 다 똑같아요. 나머지 메뉴는 여기 그림 서식과 관련해서 보시면은 회전도 하고 싶으면 회전 작업 여기 보이죠? 회전 이렇게 눌러주면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돼서 나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럼 이 셀에 넣어야 되죠. 크기를 좀 조정하고 Alt 키를 누르세요, 여러분. Alt 키 누른 상태로 여러분이 이렇게 끌어다 딱 배치하면 그 셀 크기에 알맞게 똑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자르기가 필요해요. 여기 자르기 있어요. 눌러서 크기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자르고 그 다음에 크기 셀 크기 알맞게 조정해서 바로 어디입니까? 그 아래. 여기는 여기 빈칸이죠. Alt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조정하면 셀에 딱 피팅.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서 Alt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고 조정 이렇게. 그러면 그 셀에 딱 알맞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참 간단하죠? 그래서 뭐 이거 나머지 하나는 뭐 집어넣죠. 뭐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참 쉬운데 업무에선 잘 안 돼요. 여러분 업무에서 뭐 굉장히 여러 형태로 사용되죠. 뭐 인사 기록카드에 어떤 직원들 사진을 삽입을 한다던가 뭐 또 공사 현장에서는 뭐 시공사진 이런 것들 배치해서 뭐 가격대라든가 인건비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딱 넣어요. 넣고 일단 Alt 키 눌러서 이제 그때부터 드래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절하면서. 요런 식으로. 가능해요? 네.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요렇게. 됐죠, 여러분?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좀 더 이미지 삽입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 쉽게 피팅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림으로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문서 작성의 속도를 좀 높여보는 작업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의 엑셀 업무를 반짝반짝하게 할 보석 같은 팁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유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가장 쉬우면서도 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유효성 검사의 목록 기능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여러분 이렇게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고 해요. 지점명 뭐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점명을 입력하는데 지점명을 입력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실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타도 나게 되고요.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서 사라진 지점 이름을 입력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명을 입력할 때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뭐 강남 지점, 뭐 강북 지점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목록을 만들어 두고 우리가 입력을 하는 대신에 목록 단추에서 해당 지점을 고르도록 하자 이겁니다. 즉 목록에 지점명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넣어두고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지점을 사용자가 고르도록 하면 오타의 발생을 줄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일단 가볍게 여러분도 해보세요. B4에서 뭐 B10 정도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본 메뉴 데이터 도구에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가 존재해요. 아래로 목록 단추 누르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이십니까? 네, 이거 눌러요. 누르면은 설정에 유효성 조건 제한 대상의 모든 값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목록으로 바꿔줍니다. 목록 이렇게 말 그대로 목록 단추 이게 뜨는 겁니다. 그럼 원본에 여러분이 입력하고자 할 지점 이름을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강남, 강북, 쉼표 찍고요. 강남, 강북, 서초, 판교, 분당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리, 남양주 이렇게 됐나요? 그만 쓸게요. 확인 눌렀어요. 그게 다예요. 네. 자,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누르니까 어때요? 오, 나온다. 그러면 사용자는 어때요? 바로 이 목록에서 원하는 지점 이름을 이렇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오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없는 지점을 입력하는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지점 반대로 이 목록을 그럼 지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범위 잡은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이십니까? 들어가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간 다음에 모두 지우기라는 메뉴 단추가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요걸 클릭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나요. 진짜 목록 단추 안 나오네? 안 나와요.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요 실제로 지점이 100개가 된다고 합시다. 100개면 100개를 제가 이렇게 유효성 검사 눌러가지고 계속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 입력하는 거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게 더 뼈아픈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직접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목록에 들어갈 데이터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실제 업무에선 입력한 데이터를 원본으로 사용하는 경우 드물겠죠? 왜? 우리 엑셀은 데이터가 넘쳐나니까요. 그걸 이제 활용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산지 구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데이터인데요. 이 산지 구분 데이터, 얘네들은 다 볼 필요 없어요. 전 관심이 없다고요. 이 산지 구분 데이터가 제가 취급하는 농산물의 원산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얘네들을 원본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예, 좋아요. 그 대신 몇 단계의 클리닝 작업이 필요합니다. 클리닝이요. 예, 보시면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산지 구분 데이터를 내가 이제 목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중복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빈칸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겠죠? 업무에서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애를 복사를 떠요. 먼저 쭉 범위를 잡고 이만큼만 컨트롤 C 그리고 비어있는 시트에 아무데나 좋아요. 갖다 놓습니다. 놔요. 컨트롤 V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컨트롤 V 하고 자, 이 비어있는 칸 있죠? 이 비어있는 칸 손대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어있는 칸의 문제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F5키. 다짜고짜 F5. 옵션. 빈 셀만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곧바로 컨트롤 키하고 마이너스 눌러도 좋아요. 단축키 컨트롤과 마이너스 눌러도 됩니다. 또는 셀 그룹의 삭제를 눌러도 돼요. 여기에서 셀을 위로 밀기, 위로 밀어 올려라 이겁니다. 확인.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요. 깔끔하죠? 우선 여기까지 일단 데이터 깔끔하게 공백의 문제 해결했어요. 다시 범위를 잡아요. 왜 잡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데이터가 지금 중복해서 나오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걸 하나하나 눈을 크게 뜨고 중복됐어 지우자 이러면 너무 쓸데없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유효성 검사 위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애를 눌러줘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현재 이 2열이에요. 이 말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확인만 눌러요. 그러면 중복된 거 다 제거했대요. 확인. 그러면 바로 이 6개의 데이터가 뭐예요? 네, 바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원산지 구분 항목들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시트 하나를 새로 만들어 보죠. 자, 빈 시트에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구분 이렇게요. 원산지 구분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엑셀 문서를 만드는 거죠. 원산지 구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담당 전화번호 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 제품 브랜드 아까 브랜드명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쓴다고 합시다. 그럼 원산지 구분 데이터를 입력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어디로 간다고요? 범위, 데이터 입력 범위 잡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갑니다. 간 다음에요. 제한 대상 모든 값 아니라 목록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 원본에 클릭을 하고 는을 써요. 그리고 자 여러분 우리가 깔끔하게 클리닝 해놓은 데이터 보이죠? 범위를 그대로 잡아줍니다. 됐어요? 확인. 끝이에요. 와 그럼 나와요? 네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특히 여러분 거래처라든가 우리 뭐 매입, 매출, 원장 이런 거 만들 때 보면은 계정 과목이라든가 매입처, 매출처, 거래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입력을 하지 마세요. 오로지 이렇게. 예, 여러분이 데이터 원본이 아무리 중복이 되어 있고 공백이 많더라도 그 애를 여러분이 다른 데이터 입력의 원본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어떤 단계를 거쳐라? 클리닝 작업, 가공 작업을 하란 얘기예요. 이런 분도 계시겠네요. 또 이거 그 유효성 검사의 이 범위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원산지를 제가 여기다 더 추가를 해버리면 이 유효성 검사 목록에서 이걸 자동으로 인식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그게 궁금하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뭐 또 범위를 또 잡아야 돼요? 그때마다?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름 범위라는 게 이름을 지정해서 유효성 검사 목록에 자 여기 보시면은 유효성 검사 목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유효성 검사 보시면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2의 2번지에서 2의 7번지. 그죠? 시트 2의 2번지에서 2의 7번지까지가 유효성 검사 목록의 대상들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더 추가가 된다. 그럼 얘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따라서 이러한 유동적이지 못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이름 범위 지정이 존재합니다. 동적 이름 범위 지정.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 들어주시면 됩니다. 설명드려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시청 바라겠고요.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일단은 이런 목록들 굳이 입력 안 해도 돼. 이렇게 원본에 있는 거 깔끔하게 가공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